여기는 하루 사유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머무는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아이고 허리야 죽겠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늙으면 죽어야지 라며 한숨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나쁜 말을 하면 입을 때리는 신용을 하며 혼을 내셨지요. 하지만 정작 살면서는 그 말의 무거움을 잊고 삽니다. 습관처럼 힘들다, 망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그저 답답한 마음에 푸념 한 번 한 것뿐인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식이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렸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운명을 조각하는 칼이라고 믿었습니다. 잘못 휘두른 칼이 내 손을 베듯 함부로 내뱉은 말은 내 인생을 베어버립니다. 반대로 잘 다듬어진 말은 꽉 막힌 운명의 길을 뚫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벼슬길은 막히고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몸은 병들었던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를 살려낸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그가 스스로에게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하루 사유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죽음의 문턱에서 붙잡았던 말의 힘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노년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줄 말버릇의 비밀에 대해 아주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인생이 꼬인 실타래처럼 답답하신가요?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지고 또 달라진 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꽃 피우는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로 떠나던 날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엘리트 관료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끝났다. 저 집안은 재기불능이다. 심지어 가까웠던 친구조차 찾아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인생도 이제 참으로 허망하게 되었구려. 이 머나먼 곳에서 어찌 살겠나.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팔자가 사납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며 통곡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 술로 울분을 달래며 신세를 한탄했을 겁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네. 이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고 학문에 전념할 겨를을 얻었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유배라는 똑같은 현실을 두고 남들은 끝이라 말할 때 그는 겨를, 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나는 망했어라고 말했다면 뇌는 망한 이유를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억울한 일만 떠오르고 배신한 사람들만 생각나서 화병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당시 유배를 간 많은 선비들이 화병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뇌와 마음은 새로운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18년을 견디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위대한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이 씨앗이 되어 절망의 땅에서 위대한 학문의 숲을 이룬 것입니다. 말은 인생의 방향키와 같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틉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방향을 바꿉니다. 죽겠다고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죽을 준비를 합니다.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살겠다고 말하면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키를 어디로 돌리고 계십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네 삶은 어떻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나는 인복이 지지리도 없다. 만나면 1시간 내내 불평불만만 늘어놓습니다. 여기 60대 이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입버릇이 좋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일이 조금만 꼬여도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라며 한탄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용돈을 줘도 또 고맙다는 말 대신 핀잔을 줍니다. 애게 이거 가지고 뭘 하냐. 남들은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아내에게 밥상을 받을 때도 맛있다는 말 대신 투정을 합니다. 국이 짜네 싱겁네. 오늘 반찬은 왜 이러냐. 이 씨는 자신이 솔직하고 냉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다 맞는 말이잖아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식들은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또 불평을 들을까봐 피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피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니까요. 결국 이 씨는 은퇴 후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TV만 보며 지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이 씨의 인생을 외롭게 만든 것은 세상일까요? 아니면 그의 혀끝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불평하는 습관은 독약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쁜 말은 내 귀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내가 뱉은 독을 내가 가장 먼저 마시는 꼴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입버릇처럼 죽겠다 하는 분들은 정말로 몸이 빨리 늙고 병듭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진짜로 없고 힘들고 죽고 싶은 현실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버릇 중에 이런 말은 없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나이 먹으면 서러워. 돈 없으면 무시당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조건 행복해요. 좋아요라고 억지 긍정을 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현실을 직시하는 분이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말, 즉 접속사 뒤에 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을 얻었다. 자식이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어디냐. 반대로 70대 박 여사님을 봅시다. 박 여사님은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산전수전 다 겪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고생스러운 인생이었고 불평할 자격이 충분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의 입버릇은 달랐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이만하길 다행이다. 액땜했다. 치자라고 넘겼습니다. 자식들이 작은 선물을 해오면 비싼 거 아니라고 해도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귀한 걸 사왔네. 너희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엄마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달고 사셨죠. 지금 박 여사님의 곁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댁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치라도 하나 더 챙겨줘야 합니다. 박 여사님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복을 부르는 말들이 그녀의 주변을 꽃밭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쏟아버리는 깨진 독이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복을 담고 계십니까? 아니면 쏟고 계십니까? 상황이 좋아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말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무섭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자식 농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며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며 독설을 퍼붓습니다. 옆집 철수는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너는 뭐 하고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니?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싹수가 노랗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자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부모님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자식은 평생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사랑해서 한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욕심과 불안을 자식에게 투사한 저주입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가 너는 안 되라고 말하면 자식의 무의식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직접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 자식들을 격려했습니다. 당시 정약용의 집안은 패족, 즉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벼슬길이 막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우리는 끝났다며 신세 한탄을 했겠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과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패족이 되었지만 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훌륭한 사람의 자손임을 잊지 마라.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부모의 말은 자식의 자존감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있어. 참 든든하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식은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럼 그렇지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식은 작은 실패에도 주저앉습니다. 지금 자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잔소리 대신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언젠가 큰 뜻을 펼칠 날이 올 거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지요. 부모가 심은 그 축복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자식의 인생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에게 하는 나의 말을 먼저 바꾸십시오. 자,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천할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말 습관을 제안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확실한 개운법입니다. 첫째, 아침 첫 마디를 바꾸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그날의 운세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부터 잡아야 합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대신 오늘도 살아서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거창할 것 없습니다. 창문을 열며 오늘 바람이 시원하네. 커피 향이 참 좋네 같은 사소한 긍정이면 됩니다. 아침에 긍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우리 뇌는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준비를 합니다. 둘째,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너 때문에 망했어가 아니라 내 덕분에 인생 공부했다라고 말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검소함을 배웠다라고 말하십시오.
관점을 살짝 비틀어 말하는 순간 불행은 기회로 바뀝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학문의 기회로 바꿨듯이 말입니다. 덕분에라는 말 뒤에는 항상 감사가 따라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셋째, 험담을 멈추고 침묵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모임에서 남 험담하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뒤통수를 칩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맞장구 치지 말고 조용히 미소만 지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라. 100마디 고민을 한마디 침묵으로 삼키는 것이 어른의 품격이다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굳이 나쁜 말로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입에서 깨끗한 복이 들어옵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고 나의 얼굴이며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명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이 치든 말에도 연륜의 깊이가 생겨야 합니다. 거칠고 날선 말은 상대를 찌르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상대를 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향기가 났습니까? 꽃향기가 났습니까? 아니면 썩은 내가 났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입을 복을 부르는 문으로 만드십시오.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노년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꽃밭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고통을 딛고 역사의 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빛나는 별처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기는 하루사유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